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여러분, 현재 2026년에 있을 실손 개혁으로 실비보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벌써부터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실손 개혁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5세대 실비보험은 어떤 보장 내용을 가지고 출시될 예정인지, 그리고 4세대 실손과 5세대 실손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또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자세히 다뤄볼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출시 예정인 5세대 실비는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실손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에서 50%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때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제 매입한다고 이야기가 돌면서 참 말이 많았는데,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제 매입에 대한 이야기는 걱정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5세대 실비를 출시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배경을 보면 실손보험은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낮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 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의료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1세대 실비 가입자 고객분들이 이번에 갱신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4세대로 전환해드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3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해서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었고, 의료 인력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관련해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3가지인데요.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2017년도엔 4.8조 원이었던 비급여 보험금이 2023년에는 8.2조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6년간 3조 4천억 원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런 추세로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보험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이유로는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인데요.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으로 비급여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도 통원은 5천원만 공제하고 입원 치료 시에는 100% 돌려받으니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3차례 변경이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은 줄어들기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네요. 3번째는 건강보험 정책 효과 저해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 수요 조절을 위해 본인부담제를 운영 중이지만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보상하여 정책 효과 저해 또한 실손보험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점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는 보건당국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확대했고, 그로 인해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보상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저해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급여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고,
추가로 그동안은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하여 보장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9일에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급여를 중증 환자와 일반 환자로 구분하여 자기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책토론회 및 의계특위 일부 위원들은 중증 환자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중증 범위 추가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급여의 경우 보편적 의료비인 만큼 중증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원인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고 보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하여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하여 보장을 합리화하고, 중증 비급여는 중증 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세대 실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비급여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실손개혁을 통해서 비급여의 본인부담 상한액 500만 원을 신설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4세대 실비보험을 예시로 보시면 급여는 20% 자기부담금이 있고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급여는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200만 원이 있죠. 그럼 급여 치료로 5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이 20%니까 4천만 원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 200만 원이 적용돼서 4천만 원이 아닌 4,8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1세대 실비보험부터 3세대 실비보험은 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비급여에도 다 적용이 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적용이 안 되었는데,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실손 개혁하면서 출시될 5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00만 원을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죠. 4세대 실비보험과 5세대 실비보험을 비교해보면 중증 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동일하게 30%이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받아 5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3,500만 원만 돌려받지만, 5세대 실비보험은 본인부담 상한액 500만 원이 적용이 되니 3,5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상한액 500만 원 신설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4세대 실손과 새로 나올 5세대 실비보험의 비급여 관련해서 보장을 비교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중증 비급여 치료는 4세대 실손과 거의 비슷한 보장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500만 원이 적용되면서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연간 보상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통원 한도도 회당 20만 원이었던 게 하루당 20만 원 한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입원은 병의원 기준으로 회당 300만 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가 50% 본인 부담금으로 하향됐고, 외래는 5만 원 또는 50% 본인 부담금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한도 500만 원을 상급 종합과 종합병원 입원 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세대 실비에 대한 보장과 현 4세대 실비와의 비교, 그리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거나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1세대, 2세대 실비 재매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중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후 새로 출시될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매입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매입 대상입니다.
즉 2013년 3월 31일 가입자까지는 재매입 대상인 거죠. 보상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25년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유지 중인 1, 2세대 실손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당장 유지하기도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5세대 출시 이후에 보상금도 받고 전환해서 보험료도 절약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실손개혁의 기대 효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하여 의료 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 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지원한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영, 민영보험 간 상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여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의 보험료가 30에서 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5세대 실비 출시는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 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아직 목표로 하는 것이고 확정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매입 시행은 세부 방안 검토 후 계약 재매입 시행 방안을 25년 하반기 중에 발표하고 5세대 실비가 출시되고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내용과 재매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험료도 더 저렴해지면서 정말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은 확대한다고 하니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실비보험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